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명주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수명주기가 뭐다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헬로 월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헬로 월드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볼만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자, 헬로 월드 중에 헬로 월드 2 만들었던 게 있었을 겁니다. 또는 헬로 월드를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메인 액티비티, 자, 처음에 프로젝트를 만들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기본 액티비티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우리가 클래스라고 해서 액티비티가 하나의 화면을 나타낸다고 하면 그 하나의 화면을 나타내는 액티비티를 상속하는 요 클래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죠? 그리고 그 클래스 안에 하나의 메소드가 또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건 뭐예요? onCreate라고 하는 게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이 onCreate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자동으로 만들어졌고 기본적으로 이 메소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가 이 애플리케이션이 시작될 때 얘가 호출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었죠. 얘가 다른 랭귀지에서 보면 C나 이런데 자바, 일반 표준 자바에서 보면 메인 함수처럼 애플리케이션이 처음 시작할 때 얘가 자동으로 호출돼서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onCreate라고 하는 이 메소드만, 이 함수만 호출이 되냐라고 하면 그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 onCreate라고 하는 거는 hello world 2 activity라고 하는 이 클래스가 메모리상에 처음에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호출이 돼요. 근데 메모리상에 만들어질 때 이 메소드만 호출되는 게 아니라 메모리상에 만들어지고 나서 화면에 보이게 되면 그때 보이기 전에 또 다른 메소드가 또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그리고 어떤 화면에 어떤 화면이 이 스크린상에 단말기상에 보여지다가 이게 만약에 다시 중지돼서 어떨 때 새로운 화면이 또 다른 화면이 그 위에 오니까 그러면 그 밑으로 들어가서 중지가 되는데 이럴 때는 또 다른 메소드가 호출돼요. 이게 뭐냐면 어떤 액티비티라고 해서 화면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가지 상태만 있는 게 아니죠. 뭐예요? 다른 화면이 오게 되면 그게 중지되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메모리상에 만들어지면 메모리상에 없다가 만들어지는 거고 메모리상에서 또 없어지면 있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상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태로 바뀔 때마다 그거를 시스템이 알려줘요. 그래서 이 각각의 상태별로 필요한 기능을 넣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또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onCreate예요. 자, 액티비티라고 이렇게 정의가 된 클래스가 있는데 얘는 어쨌든 메모리상에 만들어져야 얘가 동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메모리상에 만들어지는 요 메소드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개의 메소드가 자동으로 호출되는 이거를 수명 주기라고 합니다. 자, 다시 가서 보면, 자, 안드로이드의 일단 화면을 나타내는 액티비티라고 생각을 하면, 그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몇 가지 상태가 있어요. 자, 화면에 보여져서 실행되는 상태. 그죠? 그 다음에 뒤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화면이 뜨게 되면 그 뒤로 들어가 버리는데, 그러면서 중지되는 상태. 일시중지, 퍼즈라고 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완전히 중지되어 있는 상태. 이런 스탑된 상태.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만약에 어떤 액티비티가 떴다라고 하게 되면 onCreate라고 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던 그 메소드 호출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가 화면에 보여지기 전에 onStart니 뭐시기 이런 메소드들이 호출된다는 거죠. 화면에서 없어질 땐 또 onStop이니 onDestroy니 이런 것들이 호출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쨌든 뭐 그렇게 상태에 따라서 이게 자동으로 호출된다는 건 알겠는데 이걸 직접 눈으로 보기 전에는 조금 이걸 이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한번 해보냐면 헬로 월드 2 액티비티 또는 헬로 월드 액티비티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헬로 월드 액티비티를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헬로 월드라고 하는 요게 있으면 자, 요게 메인 액티비티죠, 그죠? 기본 액티비티입니다. 그 다음에 뉴 액티비티가 새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헬로 월드 액티비티라고 해서 요 메인 액티비티를 열고요. 자, onCreate 안에 있는 메소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쭉 추가를 해주셨었죠, 그죠? 그러면
onCreate 요 밖에 부분, 자, 요 밖에 부분에 커서를 갖다 놓은 다음에 여기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자, 이렇게 메뉴들 쭉 뜨는데요. 그 중에 소스라는 메뉴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보시면 Override Implement Method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자, 요거를 선택을 해보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자, 상위 클래스. 자, 이게 헬로 월드 액티비티인데요. 얘가 액티비티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았잖아요. 그죠? extens로 해서. 그러면 그 상위 클래스에서 정의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들이 쭉 뜨게 됩니다. 그죠? 메소드나 뭐 다른 것들이 되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on으로 시작하는 것들을 한번 볼게요. 자, on으로 시작하는 거. 그러면 on으로 시작하는 거 중에 쭉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on destroy. 아, 요거 한번 체크해보자.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쭉 내려볼게요. 쭉 내려, on pause. 아, 요거 한번 체크해볼게요. 또 쭉 내려보죠. 자, on restart. 네, 체크해보죠. on resume. 체크해보겠습니다. on start. 체크했네요. on stop. 자, 그 다음에 쭉 내려보니까 이제 더 이상 없네요. 자, 지금 체크한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아까 수명주기에서의 상태에 따라서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소드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쭉 선택을 하신 다음에 OK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그 메소드가 소스로 쭉 추가가 됐네요. 아, 상위 클래스에 정의가 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보여드린 이 방법을 쓰면 내가 일일이 입력을 안 해도 돼요. 그죠? 이클립스가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to do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토스트라고 하는 걸로 보여주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이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해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서 to do라고 하는 부분에 이걸 붙여줍니다. 자, 붙여준 다음에 여기에 있는 on destroy면 on destroy를 그대로 선택해서 또 컨트롤 C에서 복사를 한 다음에 이 부분, 메시지를 보여주는 부분에다가 넣고요. 이게 호출됨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다 새로 만들어진 이 코드 부분 함수 안에다가 다 복사해서 넣어보세요. 이렇게 넣고요. 또 on restart 넣어보죠. 자, 이렇게 계속 넣어보세요. 이렇게 계속 넣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on destroy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 on pause 더블 클릭하고 마우스로 그럼 이렇게 이 부분 선택이 되죠? 컨트롤 C 요거 더블 클릭하고 컨트롤 V. 자, 이걸 또 반복을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주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헬로 월드 액티비티라고 하는 메인 액티비티 쪽에다가 수명 주기와 관련된 메소드를 추가한 거예요. 아직 이게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정확히 이해는 안 되지만 대충 뭘 하고 있다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새로 추가된 이 부분을 전체를 쭉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해요. 그 다음에 뉴 액티비티 쪽으로 가서 여기에 on create 바깥 부분 소스 안에서 클래스 안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V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건 뭐 한 거예요? 메인 액티비티 쪽에 만들었던 그 코드들을 그대로 새로운 액티비티 쪽에도 넣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뉴 액티비티 쪽에 이 메시지 보여지는 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자, 여기도 어떻게 하냐면 오케이. 자, 한글로 쓰죠. 새로운 액티비티의 on destroy 호출됨 이런 식으로 메인 액티비티 거하고 구분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여기까지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 보죠. 그러면 여기서 토스트 메시지가 뜰 때는 새로운 액티비티 쪽에서 뜬 거다라고 하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 해주셨으면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주면서 이거 잘 보죠. 이 에뮬레이터 화면을 잘 보면 뭐가 뜨기 시작했네요.
on start, on resume이라고 하는 게 호출돼서 떴습니다. 아, 우리가 한 가지 빼먹었네요. 뭘 빼먹었냐면, 자, 헬로 월드 액티비티에 우리가 각각의 상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 on create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하나를 빼먹었네요.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on create 쪽에 마지막에다가 해볼까요? on create 안에 마지막에다가 요거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on create 호출됨이라고 바꿔보죠. 자, 그리고 on new activity 같은 경우에도 on create 안에 똑같이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액티비티에 on create 호출됨이라고 넣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보죠.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고요. 예, 그 상태에서 요 밑에 메시지가 어떻게 뜨는지 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지가 어떻게 뜨는지 한번 보죠. on create 호출됨, on start 호출됨, on resume 호출됨이 뜨죠. 자, 이게 뭐예요? 아,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이 화면이 하나 뜨면서 on create, 메모리상에 만들어질 때 on create가 호출된 거예요. 예, 화면이 보여지려면 얘가 메모리상에 먼저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가 예, 구동되는 상태가 되면서 on start가 호출됐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냐면 예, 마지막에 화면에 딱 보여지기 전에 on resume이라고 하는 게 호출이 된 겁니다. 네, 그렇게 뜬 거죠. 오, 그러면 그런 순서대로 떴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안녕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렀을 때 새로운 화면이 떴었나요? 자, 이걸 눌러보니까 버튼 눌렀어요는 기본적으로 아까 원래 넣었던 거죠. 그 다음에 on pause 호출됨 어디? 메인 액티비티에서. 그 다음에 새로운 액티비티에 on create 호출됨, 새로운 액티비티에 on start 호출됨, 그 다음에 새로운 액티비티에 on resume 호출됨이네요. 그죠? 그리고 on stop 호출됨이에요. 자, 새로운 액티비티를 보니까 우리가 메인 액티비티에서 떴던 것처럼 on create, on start, on resume 이 순서 똑같죠, 그죠? 근데 그 앞하고 뒤에 어떻게 됐어요? 메인 액티비티가 on pause가 됐죠, 그죠? 새로운 액티비티가 띄워지기 전에 메인 액티비티가 갑자기 pause 상태가 된 거예요. 일시 중지된 상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액티비티가 화면에 다 떠서 화면에 딱 보여지고 난 다음에 뒤에 있는 게 스탑이 된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시 백 버튼을 한번 눌러보죠. 백 버튼을 누르면 메인 액티비티로 돌아가겠죠. 자, 백 버튼을 눌러봤더니 어떻게 돼요? 새로운 액티비티 on pause. 그 다음에 메인 액티비티 on restart라고 하는 게 호출됐네요. 그 다음에 메인 액티비티 on start, on resume이라고 하는 게 호출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새로운 액티비티 on stop이라고 하는 게 호출됐네요. 그리고 새로운 액티비티 on destroy까지 호출됐습니다. 자, 새로운 액티비티만 가지고 보면 원래 떠있던 걸로 보면 걔가 pause라고 하는 게 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메모리상에서 아주 없어져 버렸죠. pause, stop, destroy인데 그 중간에 메인 액티비티가 화면상에 보여야 되기 때문에 메인 액티비티 쪽이 그 다음에 순서대로 호출된 거예요. 근데 메인 액티비티가 이미 메모리상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on create는 없고 on restart라고 해서 얘가 다시 시작되기 전에, 스타트 되기 전에 on restart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정보들을 넣어가지고 보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이게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새로운 액티비티가 뜰 때 어떻게 돼요? 화면상에 보이기 전에 on create, on start, on resume. 여러분이 직접 실행을 해보시니까 아실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호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행되어 있던 게 우리가 다른 화면이 떠가지고 그 뒤쪽으로 숨는다. 어떻게 돼요? on pause. 그죠? 그 다음에 그게 뒤로 숨은 다음에 바로 중지가 돼버렸어요. on stop. 메모리상에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on destroy. 그죠? 자, 중지된 상태에서 다시 화면에 보여질 때, 그죠? 그럴 때, 이미 메모리상에 있는 거면 on restart, on start, on resume. 그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수명 주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한번 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이런 순서대로 되는구나.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중간에 보시는 on pause하고 on resume이 제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여기 보시면 on resume이라고 하는 거는 이 화살표를 따라가서 보면 화면상에 어떤 액티비티가 보여진다라고 했을 때는 마지막에 항상 on resume, 여기도 on resume.
이 화살표 따라가 보면 마지막에 onResume이죠. 화면상에 보일 때는 항상 그 전에 onResume이라고 하는 게 호출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게 갑자기 화면상에서 보이지 않게 되거나 할 때 onPause라고 하는 게 호출이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onPause하고 onResume은 일종의 하나의 쌍이 된 하나의 세트처럼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게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스톱 게임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고스톱 게임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엄청 따고 있어요. 그렇죠? 돈을 엄청 따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화를 받기 위한 화면이 게임 화면 위에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전화를 받기 위한 화면이 위로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게임 화면은 그 뒤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면 중지된 상태가 되겠죠. 근데 중지된 상태가 되면서 원래 내가 땄던 그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리고 안드로이드는 이 화면이 뒤에 가 있을 때 만약에 리소스가 부족하다라고 하게 되면 필요한 경우에 아예 메모리상에서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날아갈 거 아니에요. 아니 게임에서 돈을 땄는데 또는 그 상태가 내가 몇 단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상태가 없어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게임에서는 필요하다면 그 정보를 임시로 디스크나 이런 데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전화를 다 받고 나면 게임 화면이 뜨면서 다시 복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경우에 내가 전화 화면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통화 화면이 갑자기 떴어요. 그런 경우에 얘가 퍼즈가 될 텐데 이 퍼즈가 되게 되면 이 onPause라고 하는 요 메소드가 호출이 될 텐데요. 이 메소드 안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코드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정보가 저장이 돼 있을 텐데 다시 게임이 실행이 되면 시작이 되면 onResume이라고 하는 게 항상 호출되니까 이 resume 안에다가 상태를 복원하는 코드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onPause와 onResume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가장 중요한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이 onPause하고 onResume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게임의 상태 같은 거를 임시로 저장한다라고 했을 때 저장할 때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면 preferences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겁니다. preferences는 필요한 데이터를 간단하게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설정 정보라고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자, 설정 정보, 간단한 정보들을 저장했다가 다시 불러오는 일종의 캐시 같은 역할도 얘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는 자, 다시 코드로 한번 가보죠. 그 정보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onPause라고 하는 데다가 저장하는 메커니즘을 넣고 onResume이라고 하는 데서 다시 그걸 불러오는 그런 코드를 넣으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실제 hello world라고 하는 데서 뭔가를 저장한다라고 했을 때 shared preferences를 이용해서 저장하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shared preferences 쓰는 코드를 같이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시로 저장하는 거를 이름을 하나 저장하는 거라고 가정을 하죠. 자, 그러면 내가 shared preferences라고 하는 거를 쓸 수 있다고 했는데요. shared preferences는 기본적으로 get shared preferences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get shared preferences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키 값을 하나 줘요. my preferences라고 이렇게 키 값을 스트링으로 하나 줍니다. 그 다음에 activity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점을 해보면 mode라고 하는 상수가 있어요. 대문자로. 그러면 mode, private, world readable, world writable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일단 private 뭐 이런 걸 하나 해보자. writable 해볼까요? 다른 걸 한번 바꿔보죠. 자, mode, world, writable이라고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수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걸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받는 객체는 뭐냐면 요 위에다 딱 갖다 놓으면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보니까 shared preferences라고 하는 걸 받네요. 그러면 shared preferences라고 하는 객체가 넘어와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넘어오는 거를 여기 있는 것처럼 mypref라고 하는 걸로 받아보죠. 빨간 줄이 나와 있네요.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O를 눌러주시면 빨간 줄이 없어지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저장을 하고 싶어요. 저장을 하고 싶으면 여기에서 shared preferences라고 하는 요 객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mypref라고 하는 객체에다가 edit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예, 요 edit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에디터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 shared preferences라고 하는 거에 에디터라고 하는 이너 클래스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y editor라고 해서 하나 받아보면 에디터라고 하는 거를 내가 참조할 수 있는데요. 이 에디터가 뭐냐면 내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을 때 에디터라고 하는 걸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할 때는 우리가 intent라고 하는 거에다가 extra 데이터를 넣을 때 put, get 이런 방식을 썼잖아요. 예, 똑같은 방식을 씁니다. 자, 안드로이드에서는 put하고 get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넣고 빼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를 넣고 싶다면 toString에서 내가 이름 값을 하나 넣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름이 홍길동이다 라고 해서 이름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 집어넣은 데이터가 실제 저장이 되게 하려면 my editor라고 하는 거에 커밋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 할 때 뭐 커밋 같은 거 쓰잖아요. 그죠? 해보신 분들은. 그래서 커밋이라고 하는 걸 호출하면 얘가 이 상태에서 이 메소드 호출할 때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때, 간단하게 저장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게임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게임의 몇 단계다, 그리고 얼마 돈을 지금 누군가 벌었다 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그 각각을 어떤 키 값을 줘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name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저장한 걸 가지고 다시 불러와서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on resume이라고 하는 데서 복원을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복원을 할 때 어떻게 복원하냐면 shared preferences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코드줄을 그대로 복사를 할게요. 자, preferences라고 하는 걸 참조하는 거는 동일하게 참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preferences라고 하는 게 요 키 값을 갖고 있는 mypref라는 키 값을 갖고 있는 게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mypref라고 하는 게 만약에 null이 아니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null이 아니면 그리고 혹시 또 모르니까 mypref라고 하는 거가 contains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넣어줬던 name이라고 하는 거를 갖고 있으면 이라고 조건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아까 넣었던 이 name 값도 얘가 갖고 있는 거겠죠. 그죠? 만약에 갖고 있다 그러면 이 name 값을 가져와서 사용하면 되겠죠. 자, name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거는 mypref라고 하는 데서 getString이라고 하면 뽑아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name이라고 하는 키값을 주면 디폴트 밸류는 만약에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값을 리턴을 해줘라. 그래서 이걸 필요하면 토스로 뿌려주든지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상태로 복원을 해주는 코드를 그 다음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이 shared preferences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액티비티의 수명주기, life cycle이라고 하는 데서 중요한 두 가지 메소드, 뭐라고 했죠? on pause하고 on resume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shared preferences로 저장하고 다시 복원하는 그 코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수명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수명주기는 액티비티의 상태에 따라서 자, 이게 액티비티가 뒤로 숨어야 될 수도 있고 다른 게 위에 오게 되면요. 그 다음에 그게 메모리상에 만들어질 때도 있고 메모리상에서 없어질 때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상태에 따라서 어떤 메소드가 on create 이런 메소드처럼 어떤 메소드가 호출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on pause하고 on resume이다. 그렇죠? 그래서 on pause하고 on resume는 내가 어떤 상태를 저장하고 복원할 때 주로 사용이 된다. 그래서 게임 같은 게 중간에 중단이 됐을 때 on pause 상태에서 shared preferences 같은 걸 사용해서 저장을 하고 다시 on resume에서 그 상태 정보를 가져와서 복원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수명주기에 대한 거를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서비스라든가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액티비티처럼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 중에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죠? 구성 요소들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